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이게 그냥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위기의 시작인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비트코인이요, 게임스탑이 한 분기 동안 열심히 번 돈의 94%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숫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첫 번째 단서를 같이 찾아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31%. 와,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이건 그냥 좀 떨어졌네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입니다.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안에 숨어 있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뭐랄까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바로 손상차손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이 회계 규칙 때문인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규칙이에요. 뭐냐면 기업이 가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손실은 바로 장부에 적어야 해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도 이걸 팔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쳐주질 않아요. 완전 불공평한 게임이죠. 그쵸? 자, 게임스탑의 경우로 한번 볼까요? 왼쪽이 이번 분기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순이익이고 오른쪽이 이번 비트코인 폭락 때문에 까먹게 될 잠재적 손실이에요. 어때요? 거의 똑같죠? 한 분기 내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판인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근데 이게 그냥 게임스탑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인베이스, 블록, 심지어 테슬라까지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유명 기업들은 전부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또 넓게 퍼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당장 실적이 나빠질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던 일부 기관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져서 던지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페이퍼 핸즈라고 불러요. 뭐 종이손이라는 뜻인데 조그만 위기에도 그냥 휙 팔아버리는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 시장을 쭉쭉 끌어올렸던 가장 강력한 엔진이 있었는데 그 엔진이 지금 완전히 고장나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 엔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시장의 큰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세요. 일단 비싸진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기 회사 주가가 더 올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팽이, 플라이 휠처럼 말이죠. 완벽한 선순환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해 보였던 플라이 휠이 지금 멈췄습니다.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이번 폭락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멈췄을까요? 바로 규제라는 암초를 만난 겁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 기관 MSCI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경고를 날린 거예요. 너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투자 회사 같은데? 이렇게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분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주가 지수들에서 그냥 퇴출당하는 겁니다. 지수에서 퇴출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아,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뭐냐면 만약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수에서 빠지면 그 지수를 따라 하도록 설정된 펀드들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주식의 양입니다. 상상해보세요. 4조 원어치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폭탄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까지 본 두 가지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있었어요. 바로 시장 전체를 뒤덮은 공포, 거시경제의 역풍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상황이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잡히질 않아서 연말에 금리 내릴 거란 기대는 싹 사라졌죠. 고용 데이터는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흔들리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ETF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데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아무도 몰랐던 회계 규칙 때문에 기업 실적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고, 둘째, 시장의 가장 큰 손이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돈줄이 막혀버렸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의 경기 침체에 공포가 덮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만나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어요. 안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온다. 거품 다 꺼지고 1만 달러,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고요. 반면에 좋게 보는 쪽, 낙관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던 가장 큰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럼 과연 누가 나타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